자, 안녕하세요. 오늘 1월 3일 목요일 밤입니다. 11시 30분 좀 넘었고요. 40분 다 돼가고 있네요. 오늘도 또 수업 끝나고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너무 좀 강사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외적인 요소도 당연히 그렇지만 뭐 안정성 뭐 그 외에 뭐 그 학생들의 어떤 성적 뭐 이런 것도 그렇긴 한데 일 자체로도 정말 너무 지금 오늘도 한숨 나올 정도로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 나름대로 힘든데 못하는 애는 진짜 더 힘들고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뭐 무슨 대가리 이런 거 있죠. 정말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애들의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뭐 당연히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에 대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의 본능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꽃을 피워내는 게 이제 강사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은 있겠죠. 단적인 예로 뭐 일타 강사들 많이 있잖아요. 과목별로. 그러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1타 강사 인강만 과목별로 신청해서 들으면 뭐 다 전과목 1등급 찍고 서울대 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어떠한 학생이더라도. 근데 현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1타 강사 수업을 들어도 뭐 7, 8등급일 때는 영원히 7, 8등급이고 뭐 1등급에는 지 혼자 독학을 해도 1등급 맞는 애들 많죠. 그게 사실 어떤 공부의 어떤 기본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 나는 뭐 저기를 했는데 뭐 원래 되게 못했는데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막 성적이 갑자기 확 올랐다 뭐 이런 사례가 뭐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죠. 뭐 전교 꼴등이던 누구가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어떻게 뭐 서울대를 들어갔다 뭐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은요 원래 처음부터 공부를 그렇게 안 했다가 이제 원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못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정말 진짜 독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이런 어휘 표현이 부족한데 독하다라는 걸 능가할 정도로 공부를 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것도 뭐 원래 운동부 하던 어떤 올해 수능이죠. 작년 수능이죠. 아니 저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운동부 하던 어떤 남자애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갑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아프셨나 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어떤 남자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만점 맞고 만점 맞았다라는 뭐 얘기까지만 봤는데 공부를 걔가 어떻게 했냐 보니까 말 그대로 먹고 자는 거 제외하면 자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 제외하면 다 공부에 다 올인을 한 거예요. 보면 또 막 아예 책을 처음부터 거의 통째로 그냥 처음엔 뭐 개념도 모르고 이러니까 암기했다 그러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걔는 결코 공부를 그냥 시작을 안 했었던 것 뿐이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했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서울대를 가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회의론자인데, 그러니까 뭐 소폭 상승은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뭐 3등급 맞던 사람이 한 2등급 정도 올라가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막 6등급 7등급이었는데 막 1등급으로 올랐다?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걔는 원래 그럴 능력이 있는 애였던 거예요. 근데 단지 그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걸 시작한 것 뿐이지. 그리고 뭐 또 이번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나왔죠. 그 뭐 군 복무하면서 수능 만점 받았던 누구.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은 원래부터가 성대 다니던 사람이었고, 인문계열 성대 다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족 자체가 되게 좀 인텔리 집안이었어요. 뭐 아버지가 어디 법대 교수고 어머니도 교수.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유전자로부터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을 많이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운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프로 선수라고 하면 다들 엄청나게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거지. 어떤 그 한계라는 게.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 그 과정 수준에서야 그걸 이제 노력으로 당연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력이라는 것도 사실 재능이죠. 노력도 재능이에요. 저보고도 당장 너 하루 12시간 아무것도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만 해 라고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해요. 그거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하루 이틀 강제로 막 목에 칼 들어오면 하겠죠.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스스로 매일같이 몇 년간 지속할 수 있다? 아무런 어떤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다른 모든 기타 일반인도 불가능하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성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데, 단적인 예로 제가 어떤 스타일을 가장 힘들어 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지난 시간 보통 저희는 이제 주 3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 격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전 시간에 동명사의 어떤 기본 개념, 준동사의 어떤 성질과 동명사의 형태, 그리고 하는 역할,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이런 개요들을 쭉 설명을 하고 실제 문제도 한번 이렇게 싹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죠. 하루 이틀째 날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안 나와.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있어요. 처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개요를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차피 뻔히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동명사의 형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서 동명사를 만들었지? 눈 껌뻑껌뻑 하고 있어.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연 내가 그걸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되게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수업의 역량으로 치부하는 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인 것 같고,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걸 다시 이틀 뒤에 물어봤는데 1 더하기 1은 뭐야?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모든 어떤 그런 애들의 특징이. 근데 거기서 그걸 어떻게 더 손을 쓸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든 그럼 네가 그거 하는 게 네 일 아니냐? 네가 알게 해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 때 한 20년에서 한 10년 전에 썼던 방법. 맞다. 딱 해서 안 돼? 몰라? 나와. 퍽퍽퍽. 다시 들어가서 또 시간 주고, 자 뭐야? 몰라? 나와. 퍽퍽퍽. 저 때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효과가 좋았어. 진짜로 이거는 실제로 하는 얘기예요. 효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거 못하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앉혀놓고 계속 시켜. 그냥 뭐 지루해질 때까지 그것만 반복시켜. 그냥 단순 반복 암기만 시켜. 그게 근데
그것도 당연히 안 해본 건 아니겠죠? 시간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효과가 있어요. 뭐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근데 효과는 있어. 왜? 아니 뭐 동물도 뭐 반복 학습하면 훈련이 되는데 사람이 안 되겠어? 솔직히 저는 근데 그 시점을 간 시점부터 저는 그 애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뭐 동물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준이 딱 그렇거든. 뭐 이거는 뭐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한데 뭐 현실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시점에 효과는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물반도 못해요. 동물은 이제 한번 뭐 그런 걸 습득을 하면 뭐 까먹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뭐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약간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리셋 돼버려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짓을 언제 동안 해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나도 지친 거지.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 뭐 나오는 거 있죠. 아니 뭐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설명을 좀 어렵게 한다. 혹은 뭐 대충 한다. 아니면 못 가르친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걔네들이 전국 1타 강사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거기서 어떻게든 뭐 그 틈바구니에서 뭔가를 이제 해가지고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떤 강사들의 어떤 뭐랄까 좀 숙명인 거고. 근데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죠. 1년에 4번 시험 4번 있잖아요. 4번 동안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런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한테는 본질적인 이해를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돼?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반복 암기만 시키는 거예요. 그 암기만 무조건 암기만. 그러니까 그 시험 내용을 조금만 벗어나는 건 전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는 사실 애초에 그런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 어떤 학습으로는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없어요. 뭐 잘해봐야만 70점대. 근데 어떻게 그거라도 당장 못 만들면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 암기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도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할 수만도 없어. 왜냐면은 시간은 지나가거든. 애가 진도는 안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암기가 안 되는데 시간은 계속 가요. 그럼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애가 하는 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명부영 하다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영어의 어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암기라는 게 베이스가 돼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 애초에 뭐 앉아서 할 어떤 그러한 능력, 의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 뭐 중학교 3학년짜리 앉혀놓고 중학교 1학년 교재 나가는데 그 교재에서 진도 나갈 부분만 해도 모르는 단어가 한 20개씩 30개씩 나오는데 뭐 진행하는 게 의미가 사실상 없죠. 그래도 이제 뭐 그 단어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회의감이 들죠. 회의감이 들고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사를 하면서 어떤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지적 능력 때문에 혐오감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예전에 막 그 조선시대 때 뭐 천민, 노비, 뭐 백정 무시하듯이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니까. 왜 무시를 하는지.
진짜 그러니까 그 계급제라는 게 왜 고대 시절부터 어떤 당연하게 여기저기 왔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접하다 보면, 물론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어떤 지적 능력에 뭐 저라고 사실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그 평범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과 계속 마주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인간 혐오라는 게 생기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진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왜냐면은 허울은 좋거든. 뭐든 뭐 인권은 평등하고 뭐는 뭐하고 그런 인류애적인 어떤 이상론을 펼치는 게 뭐 말은 좋죠. 허울은 좋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조차 그런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뭐야, 그 인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투표권 한 표를 나이만 들면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조리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인간 혐오가 생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야? 뭐 어떤 고대 시대 때 민주정을 하던 공화정을 하던 나라들도 노예들 한테는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천민들한테는. 그죠?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참 이러다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화병 걸려가지고 수명이 진짜 뭐 제 명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 일을 하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뭐 한 80세를 산다 치면 한 10년은 지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사람마다 뭐 하나 다 장점은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장점이라는 것도 다 사람 나름이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